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상장하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저번 주에 보셨겠지만 공모주 시세가 레벨 다운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장하기 때문에 큰 시세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형 종목은 일정 수량을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종목이고 또한 유통 물량이 아주 좋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솔루션은 이번 주 수요일인 8일에 상장합니다. 청약 주관사가 5곳이었잖아요. KB 신한, 하나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이었으니까 내가 어느 증권사로 청약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린솔루션은 우리사주 조합에 178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었는데 우리사주 배정 물량에서 약 13만 주가 미달이 되었고요. 직원들은 18.6%를 청약했으니까 우리사주 배정 물량 대부분은 직원들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단계에서도 알 수가 있었지만 이 미달 물량은 일반 투자자에게 더해져서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청약 결과 정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린솔루션 직원들이 배정 물량을 모두 청약하려면 1인당 증거금이 2억 8천만 원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3만 주만 미달이 나왔으니까요. 직원들은 1인당 2억 원 이상씩 청약을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청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주 물량에서 약간 미달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달 물량이 굉장히 적었으니까요. 상장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합격은 55.2%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약 46% 비율로 확약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60% 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대보다는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확약도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약 대부분이 6개월과 3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약의 퀄리티도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결과를 보면 기관 물량을 가장 많이 받은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올해 상장했던 모든 종목은 운용사가 가장 많이 받아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많이 받았다는 게 약간 특이합니다. 여하튼 196만 주로 배정 수량의 40%나 받아갔는데 문제는 확약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자 대부분 확약을 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 때보다 확약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외국인이 확약을 걸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량을 40%나 받아갔는데 확약을 거의 신청하지 않은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일에 외국인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얼마나 잘 소화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연기금이 물량을 많이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연금에서 패시브로 보유를 해야 되는 물량을 그냥 청약으로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량 대부분을 보호예수를 걸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연기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린솔루션 상장일에 404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요. 전체 주식의 9.1% 물량만 유통되는 것이니까 유통 물량은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일체 없고 상장일에는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된다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약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일에 조금 담아주지 않는다면 수급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유통 물량은 아주 좋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모주 데이터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최근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저번 주 상장했던 세 종목 모두 공모가 2배 이상 시세가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D&D 파마텍과 민테크 주가가 한번 크게 튀면서 50% 이상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50% 이하에서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레벨 다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제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이번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린솔루션이 상장하기 전날에 코칩이 먼저 상장하기 때문에 코칩의 흐름도 마린솔루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4월 말에 착락했던 종목 중에서 코칩이 그나마 좋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코칩 관련해서는 내일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공모주들은 상장일에 어떤 시세를 보여주었는지 데이터를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2023년도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종목은 5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상장하고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그래도 일단은 수요 예측이 좋게 나왔던 두산 로보틱스와 APR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은 상장일에 약간 엇갈리는 시세가 나왔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시초가부터 공모가 2배 이상으로 시작을 해서 16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APR 시작부터 78%만 상승한 가격으로 시작을 했고 주가는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겠지만 APR의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상장일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32.8%로 유통 물량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금액도 6천억 원이 넘으면서 상장일에 큰 수급이 들어오기가 힘든 환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마린솔루션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 물량이 일체 없고 유통금액도 APR 절반 수준이니까요. 유통 물량만으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APR보다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와 22년도에 상장했던 대형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시가총액이 크면서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던 종목을 추려보니까 4종목 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눈에 띄는데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은 21년 9월에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은 시초가가 85%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공모가 2배 이상까지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종목도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평균을 해보니까 시초 가격은 81%, 그리고 고가는 115%까지 상승하였더라고요. 그러므로 사이즈가 아주 큰 대형 종목이라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 상장일에 공모가 2배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공모주 시세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상장일의 밸류가 의미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시세가 조금 차분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밸류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린솔루션은 공모가 피어 그룹으로 국내에서는 계열사 한국조선해양만 선정을 했었거든요.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금요일에 오후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9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23년 이익 기준으로 PER은 41.1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솔루션의 계열사 밸류인 41.1배를 적용하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PER 41.1배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이 6조 2천억 원이 되고 주식수로 나누어주면 주당 14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과 동일한 밸류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마린솔루션의 주가가 14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 대비 68% 정도 상승하면 주가는 14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공모주 흐름과 밸류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50% 이상은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50% 상승하면 주가는 12만 5천 원이 되고 2배 상승한다면 약 16만 7천 원이 됩니다. 물론 전날 상장하는 코칩의 흐름도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이 정도 가격에서 초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조금 크게 올라가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을 리마인드를 해보면 마린솔루션은 대략 5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파킹 통장에 4일간 이자가 약 6,400원이었으니까 파킹 통장으로 착약을 하셨다면 손익분기점 가격은 9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6%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했다면 4일간 이자로 13,700원 이자를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마통으로 착약을 했다면 손익분기점은 약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장일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린솔루션 수요일 아침에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코칩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남은 연휴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